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윤현아 리포터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지구촌 뉴스는 리포터분들하고 항상 전화 인터뷰만 하는 건가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요. 아까 저 이승기 한동식 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좀 다들 네. 이제 좀 스튜디오로 좀 나와 주셨으면 해가지고 심심해요. 혼자 하니까.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외 소식 첫 번째 소식이 뭔가요? 네, 먼저 일본 활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일본 기상청은 구마모토 현의 활화산인 아소산이 어제인 20일 오전 11시 43분에 분화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소산 나카다케 제1화구가 분화하면서 고온의 분출물이 화산의 사면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현상인 이 화쇄류가 화구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화산 분화구에서 연기처럼 솟아오르는 화산가스나 알갱이 등의 작은 화산재인 분연은 화구 가장자리에서 약 3,500m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NHK는 화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5km 거리에 있는 보육원에서도 이 화산재가 약간 날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화구로부터 반경 약 2km 범위에는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굳은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을 이루는 이 분석이나 또 부유물인 화쇄류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네. 아울러 아소산에 대한 화산 경보를 화구 주변 규제에 해당하는 레벨 2에서 입산 규제에 해당하는 레벨 3으로 올렸는데요. 이 이시하라 가즈히로 교토대 명예교수는 예상된 규모의 분화였다면서 앞으로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또 화산성 미동이나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화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토통신에 따르면 아소시는 나카다케 제1화구 주변을 등산하던 4명이 하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국은 다른 입산자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낮 현 단계에서는 인적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2022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성화가 중국 측에 인계됐습니다. AFP 통신 등은 스피로스 카프랄로스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아테네의 파나테나이크 경기장에서 위자이칭 중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 성화를 넘겨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파나테나이크 경기장은 1896년 첫 근대올림픽이 개최된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네. 여기서 이 성화를 넘겨받은 위자이칭 부위원장은 올림픽의 불꽃이 우정과 평화의 빛이 돼서 중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만리장성까지 갈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현대적이고 훌륭한 그리고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고대 올림픽 발산지인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성화 채화식이 열렸는데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인권단체 회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지만 주최 측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 서방권 국가에서는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85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 2월이면 이게 또 눈 깜빡하면 내년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자, 그리고 다음은 기적적인 소식이네요. 네, 미국에서 개인용 제트 비행기가 추락해 불에 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탑승자 21명 전원이 기적처럼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한 공항에서 맥도널드 더글러스 87 기종 비행기가 이륙 중 활주로 외곽 울타리에 부딪혀 추락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서 고도를 확보하지 못해 울타리에 부딪혔고 500피트 상공까지 날아올랐다가 공항 북쪽
북쪽 들판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 비행기에는 18명의 승객과 승무원 3명이 탑승해서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이들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예. 목숨을 건진 승객 중에는 10살 어린이도 있었다고 CNN 그래요?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제트기는 꼬리 부분만 남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고 또 불까지 붙었는데요. 이 사고 직후 제트기 전체로 한꺼번에 불이 옮겨붙지 않으면서 전원 탈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때 승객 2명이 호흡곤란 등 경미한 부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 모두 안전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사고 비행기 승객들은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을 관람하기 위해서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과 항공당국은 조종사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세계 갑부 소식이네요. 이건 뭐 네. 억만장자를 넘어서 조만장자가 나온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네, 세계 갑부 순위 1위에 오른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성장에 힘입어서 재산 1조 달러 이상 가진 부호를 뜻하는 조만장자 반열에 처음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스페이스X의 중력 탈출 속도, 누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나 제아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이달 초 일부 지분 매각 과정에서 1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117조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네. 하지만 조너스 애널리스트는 스페이스X의 가치가 최대 2천억 달러, 약 2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단일 기업이라기보다는 우주 진출 인프라, 또 지구 관측, 심우주 탐사 등 여러 산업에 걸친 여러 회사의 집합체에 가깝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이 중에서도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이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스페이스X는 로켓과 발사체, 또 지원 인프라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기존의 모든 관념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머스크가 자산 가치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이상의 조만장사가 될 것이란 전망은 기존에도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이 주로 테슬라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었고 스페이스X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지분 절반가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현재 2,414억 달러, 그러니까 약 284조 원으로 추산되고 그의 전체 자산에서 스페이스X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라고 전해집니다. 네, 참 이제는 조만장자라는 이야기를 듣네요. 예, 네. 그런 사람이 나타났네요. 저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인 만만장자인데. 아이고 참 씁쓸하고. 자, 마지막 소식 뭡니까? 네, 방금 세계 갑부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되는 소식입니다. 이 칠레 전역에서 불평등 항의 시위 2주년을 맞아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당국이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는데 빈부격차로 인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4개월간 시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시위 2주년인 지난 18일 전국 50여 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불평등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이번에도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칠레 전역에서 2명이 숨졌고요. 450명이 체포됐습니다. 참 누구는 조만장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네. 어느 나라는 지하철 요금 뭐 얼마 올렸겠어요. 하지만 그게 그 조금의 그 액수가 그렇게 또 크게 또 반향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 아휴, 그걸로 또 30여 명이 숨졌다고 하니 참 지구촌이 참 복잡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